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레이저 또는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 피부를 리프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써마지, 울세라, 티탄 리프팅이 대표적인데, 얼굴이 좀 선생님 처졌어요. 근데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써마지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어떤 거예요? 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리프팅 레이저인 써마지, 울세라, 티탄 리프팅이 어떠한 원리로 이런 리프팅 효과를 내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외래를 와서 선생님 좀 얼굴을 좀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특정 제품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울세라 해주세요, 또는 티탄 리프팅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물어봤을 때 사실상 상당수 환자분들께서 그냥 막연히 써마지가 좋다더라, 인모드가 좋다더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각각의 장비들이 공통적으로 리프팅 효과는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특정 부분에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장 대표적인 리프팅 레이저 써마지가 있죠. 자, 써마지, 인모드, 튠페이스 공통적으로 고주파, 쉽게 말하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리프팅, 타이트닝을 주는 고주파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써마지 아주 대표적인 리프팅 장비죠. 고주파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제가 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팁을 끼우게 되는 거고, 이 팁을 피부에 접촉을 해서 고주파를 쭉 쏘게 되면 그 고주파가 피부로 들어가서 열로 바뀌고,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진피층의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피층에 통과된 고주파 에너지가 그 진피층 밑에 있는 지지인대를 통해서 등에 붙인 절연판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그 지지인대 역시 어느 정도 열적 손상을 받게 되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얼굴이 타이트닝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리프팅 장비 중에서 써마지로 뭔가를 쫙 올린다, 이거는 사실상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써마지의 메인 포커싱은 진피층 자체의 콜라겐을 좀 튼튼하게 새로 재생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써마지를 받고 나면 피부가 좀 쫀쫀하고 고무처럼 탱탱해지는 것을 우리가 메인 타겟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약간 타이트닝, 전체적으로 리프팅은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얼굴이 그렇게 처짐은 심하지 않고 얼굴의 피부 결이 좀 거칠고 피부가 탱탱한 부분이 부족할 때는 써마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뭔가가 좀 얼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지만 리프팅 이펙트보다는 피부 결 자체가 좋아지고 피부가 쫀쫀해진 것이 특징이고요. 자, 다음 사진의 무릎 사진인데요. 무릎에 있는 잔주름들이 진피 쪽에 있는 콜라겐이 늘어남으로써 이런 잔주름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얼굴에 시술할 때는 600싹 정도를 이제 많이 시술하게 되는데요. FLX를 기준으로요. 보통 치료 주기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받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노화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울세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리프팅 장비 중에 아주 유명한 장비죠. 울세라는 아까 써마지가 고주파를 이용하는 거랑과는 달리 초음파, 즉 소리를 이용해서 리프팅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쭉 퍼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소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쭉 모이게 해서 그 모이는 지점에 열을 발생하게 해서 리프팅 효과를 내는데요. 원래 이런 하이프 장비들은 항암 치료제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복부 안에 큰 종양이 있을 때 그 특정 깊이에다 계산을 해서 열점을 만들어서 그 소리가 열로 바뀌고 그 열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거기에서 피부과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피부과는 보다 얕은 깊이로 보통 1.5mm, 3mm, 4.5mm 깊이에다가 열점을 만들게 되고, 그 열점에 의해서 피부가 타이트닝 되고 리프팅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울세라에 쓰이는 팁인데요. 이렇게 피부에다가 딱 대면 열점이 다다다닥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아까 써마지가 주로 진피층 자체에 대한 그 재생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울세라는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진피층 자체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1.5mm인 경우에는 진피층 타깃이지만 사실상 울세라는 3mm 4.5mm 층으로 해서 보다 깊은 층에 있는 지지인대를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피부가 쫙 올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리프팅 이펙트로 본다면 울세라가 아주 우수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특히 울세라가 턱선 개선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요. 턱선에 있는 저희가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지지 조직을 갖다가 자극할 수도 있고 3mm 정도로 써서 지방층을 좀 녹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턱선을 조금 날렵하게 그리고 얼굴을 조금 붙여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선생님들마다 또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샷 정도, 그러니까 이쪽에 200샷, 이쪽에 200샷 정도 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치료 주기는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모드는 요즘에 아주 유명한 장비죠. 인모드는 고주파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턱선 라인에서 울세라와 아주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울세라의 경우는 고주파예요. 대신 특히 미니 FX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당 부분에 핸드피스를 대면 피부가 쭉 부항처럼 쭉 빨아당기고 그쪽에도 고주파를 쭉 주고 이거를 기계가 탁 놓기 직전에 아주 고압의 전기를 한번 빵 쏘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그 지방세포의 벽을 파괴하게 되고 고주파에 의해서 지지인대 측을 자극을 해서 얼굴이 이렇게 딱 타이트닝 되게 하는 건데 효과는 울세라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 부분에 조금 더 날렵하게 할 때는 좀 뭐 제 경험상에는 울세라가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요즘에 아주 핫한 레이저죠. 티타늄 리프팅인데요. 써마지는 고주파, 울세라는 소리, 초음파인데 티타늄 리프팅을 레이저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입니다. 자, 티타늄 리프팅은 세 가지 파장을 동시에 피부 쪽으로 쏘아서 리프팅을 내는데요. 1064, 810, 75 파장대를 롱펄스 길게 쏘게 되는데 뭐 기존에도 우리가 많은 레이저가 있는데 왜 레이저를 이용한 리프팅은 제한적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지지인대는 피부 깊숙한 곳에 피부 진피층 밑에 있고 레이저라는 것이 피부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밑에 부분을 뜨겁게 하려고 하니 당연히 겉에서부터 레이저가 들어가다 보니까 피부가 표면이 더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뜨겁게 하기 전에 이미 이 부분은 이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티타늄 리프팅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했냐면은 이것을 티타늄 리프팅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을 마이너스 3도씨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피부에 접촉하고 레이저를 쏘게 되면 레이저가 다다다다 하고 들어가더라도 피부 표면층은 계속 쿨링이 되기 때문에 열이 축적되지 않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깊은 층은 쿨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보면 거의 6mm에서 8mm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깊은 층까지 뜨겁게 되는 장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세라가 점점점으로 열적 자극을 준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면적 단위로 상당히 깊게 지지인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부위의 리프팅 효과는 울세라가 확실히 우수해요. 그래서 턱선 라인을 날카롭게 한다. 저는 울세라를 추천하고요. 다만 그 티타늄 리프팅 경우에는 큰 면적으로 깊은 층까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 보니 이마에서부터 목까지 전체를 치료하는데 약 15분 20분이면 1회 치료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벌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어떤 리프팅이라는 그 세계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밥과 국이 되는 그런 장비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 특정 부위가 어디 많이 처진 것 같지는 않은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도 조금씩 처지고 볼도 약간 처지고 턱도 좀 처진 것 같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좀 걱정이다. 자, 이럴 때는 티타늄 리프팅이 아주 좋죠. 그래서 티타늄은 울세라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울세라 써마지와는 달리 한 번에 치료는 완료되지 않고 치료 간격은 각 병원마다 사용하는 에너지 강도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뭐 3 내지 4주 정도 간격으로 5회 정도 또는 3회 정도 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쓰지는 않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조합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얼굴이 언젠가부터 약간 좀 푸석푸석하고 좀 잔주름도 생겼고 뭐 그렇게 처짐이 심하지는 않는데 턱 쪽이 약간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써마지를 먼저 하는 게 좋겠고 거기에 병합해서 턱선 라인 쪽에 울세라 또는 인모드 미니 FX를 병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20대 여자분께서 오셨는데 볼 쪽은 약간 살은 없으신데 이상하게 턱선은 약간 좀 무디고 밑에 이중턱 지방이 좀 많으시죠. 자, 이런 경우에 써마지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양쪽 그 볼 꺼짐이 있기 때문에 울세라도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턱선 라인은 인모드 미니 FX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이중턱 부분은 요즘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브이올렛이라고 하는 지방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주사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케이스 볼까요? 40대 후반의 여성분이 왔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모공도 조금 커지는 것 같고 결도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역시 이쪽 하안면 부분이 좀 처지기 시작하고 턱선도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술받고 하면 내년에나 올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당연히 얼굴 전체에 대한 피부를 쫀쫀하게 하기 위해서 써마지 FLX 600샷 정도를 하면 좋겠고 턱선 하안면 쪽은 울세라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울써마지라고 하죠. 이런 레이저를 하면 피부를 개선할 수 있고 처진 부분 턱선을 이제 개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료 주기는 보통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번에 치료받고 내년에 다시 한국에 오시면 치료를 하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각각의 상태를 물어보시는데 자, 리프팅 장비 요즘에 정말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죠. 각각의 장비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마다 각각의 상태가 다 다를 거고요. 어떤 분들은 다운타임이 있어도 괜찮고 어떤 분들은 다운타임이 절대 없어야 되고 또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통증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 경우에는 특정 장비는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조합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 그리고 치료 강도를 잘 조절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리프팅 얼굴이 처지고 피부결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너무 고분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잘 조합해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